네, 그렇습니다. 뭐 거래가 급감하니까 특히나 또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조건이 더 불리해지니까 그 전에 빨리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지 또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실제로 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조정 대상 구역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약 조정 대상 구역. 이 구역 이상에 해당됐을 때만이 양도세 중과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역에 해당되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도 뭐 몇몇 군데, 부산 또 세종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 중과되냐? 이것이 조금 중요하겠죠.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10%, 3주택자는 20%인데 기본 세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냐면요. 6에서 40%까지입니다. 뭐 1200, 뭐 4600, 8800 이렇게 막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근데 또 주목할 것은 투기 지역에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도 만약에 투기 지역에 3주택 이상자였을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이 기본 세율에서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법에서도. 그런데 이 투기 지역이 전혀 없었죠. 다 해제되고 없던 상태에서 이번에 조정 대상 구역이 지정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고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서 이것 또한 이제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지역은 가장 센 곳이죠. 투기 지역. 가장 센 곳은 기본 세율이 16%에서 50%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산세율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히 부담이 정말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투기 지역이 또 어딘가인지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4개, 강남 4개구, 서초, 강남, 송파, 여기다 강동, 강남 4구죠.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약간의 의외의 지역도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여기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양도세 중과가 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이 중과가 될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년을 보유한 후 양도를 가정을 했을 때 내년 4월 전이죠. 이제 4월 1일부터니까 4월 1일부터 중과를 하는 거니까 4월 이전과 4월 이후에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똑같다라는 산정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거예요. 물론 다 똑같겠죠. 다 똑같고 어디서부터만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일단은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자부터는 이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30% 공제도 못 받는 거죠. 여기다가 양도세율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양도 차익이 10억이니까 주민세까지 해서 44%인데 여기는 68.2%. 거의 70%에 육박하는 세금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진 공제를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4월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2억 8천, 근데 4월 이후에는 6억 5천이라는 정말 2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금 부과를 하겠다 이 소리니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러면 꼭 이거를 서둘러서 내가 4월 이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거래량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또 신규 주택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대신에 다주택자, 현재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많이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거복지 종합 로드맵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보유한 주택을 무리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단기 4년, 중공공은 8년인데 어떤 또 혜택이 있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단기는 의무임대는 4년이지만 5년까지 의무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공공임대는 8년이지만 중공공임대 가장 큰 좋은 혜택이 하나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세 100% 감면제도 해주는 지금 제도가 현재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받기는 10년을 보유해야 되니까 임대사업 등록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은 감소는 불가피한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공급량 자체도 줄일 것이고요. 임대사업자들도 장기 보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신규로 굳이 처분을 안 하고 장기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개인 간의 매매 거래가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 것이다. 공급량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약간 통계 자료를 살짝 저희가 좀 갖고 왔을 때 봤을 때는 2015년 기준으로 20에서 30년 된 노후주택이 449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헐어서 재건축해야 되는 주택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더뎌지면서 신규 공급 감소할 것이고 감소분에 따라서 임대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폭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팩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은 일반 실수요자라든가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아닌 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 잘 활용하셔서 너무 정책에 치우치지 않는 조금 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